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후속 조치가 들어간 학자금 탕감 정책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외래 침입종으로 알려진 타우 초파리가 발견돼 당국이 검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말리부 해변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드럼통 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소녀의 유가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결국 합의금 수백만 달러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가 가장 많은 체포 사유로 집계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학자금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는데 최대 10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가 공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결정되며 연소득이 개인 32,805달러, 4인 가구의 경우 67,50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환액이 줄어드는 구조며 10년 이상 부채를 납부했을 경우 학자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청자들을 받은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탕감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후속 구제 방안입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최대 10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될 정부 예산은 3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탕감한 학자금 대출 규모는 이미 1,16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정부 예산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힘들게 학자금을 다 갚은 졸업생들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당분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LA 카운티의 침입종인 타우 초파리가 발견돼 일부 지역이 검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에 따르면 산타클라리타 인근 스티븐스 렌치 지역에서 20마리 이상의 타우 초파리가 발견됐습니다. 타우 초파리는 아시아 외래종으로 7mm 길이의 노란색 몸체와 검은색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우 초파리는 아보카도와 감귤류, 토마토 등 과일이나 채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충으로 분류됩니다. 당국은 현재 초파리를 제거하고 초파리 확산을 막기 위해 총 79마일을 격리한 뒤 덫을 놓고 살충제를 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타주에서 넘어오는 농산물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검역구역 내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폐기할 경우 이중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리부 해변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담긴 드럼통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말리부 라군 스테이트 비치에서 시신이 안에 있는 55갤런의 드럼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밀폐된 통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신의 성별이나 신원,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10대 소녀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육부가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9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2017년 중학교에 갓 진학한 12살 소녀 멜로리 그로스먼이 학교 급부들에게 언제 자살할 거냐는 등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신고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교육부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이번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10만 미국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금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case and this settlement, the size of the settlement, should send a wake-up call and a signal, and a strong signal to every school in the country that bullying is a major, major problem, and our children need to be protected. On our hands, I think it's time for the schools to start to enforce their policies, and if they don't have policies, now's the time to write those policies. This is a wake-up call for all school systems. 뉴저지 교육부는 멜로리 사건 이후에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월 다른 학교에서 14살 소녀가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멜로리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학부모와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관리 의무와 벌금 등을 상향시키는 멜로리법이 통과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성매매 영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의회 회계감사관실이 지난 26일 공개한 LA 경찰국 체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만 총 2,822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성매매 관련 혐의는 모두 361명으로 체포 사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361명의 성매매 관련 혐의 가운데 258명이 19세부터 29세로 전 연령층에서 71%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수치로 분석됐습니다. 성매매가 가장 성행한 장소로는 웨스턴 애비뉴 선상으로 체포 장소 결과 웨스턴 애비뉴 165명, 엘르무드 애비뉴 55명, 오크우드 애비뉴 24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국은 한인타운 내 성매매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가의 불법 매춘이 의심될 경우 올림픽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애틀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텔 2곳에서 마약과 폭력, 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일주일 이내에 불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업장을 폐쇄 조치하겠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가 각종 여성 수영 대회를 휩쓸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펜실베니아 대학 시절 함께 훈련했던 여자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 폴라 스켈런이 같은 팀에서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선수와 라커룸을 함께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며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스켈런은 펜실베니아 대학 여성 수영팀 선수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을 리아 토마스의 합류를 반대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하고 합류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Forced to undress in the presence of Leah, a 6'4" tall biological male, fully intact with male genitalia, 18 times per week. Some girls opted to change in bathroom stalls, and others used the family bathroom to avoid this. 또 스켈런은 토머스의 여성 대회 출전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자팀에서 400위권 선수가 나중에 여자 경기에서 챔피언이 됐다며 여성 선수들은 시상대에 설 자리를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 수영팀에 들어간 토마스는 지난 2021년부터 여성팀으로 옮겼고 500야드 자유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미대학 체육협회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 할리우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경비원이 여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무참히 구타를 당한 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30일 새벽 2시쯤 6,500블락 산타모니카 블러버드에 위치한 드래곤 플라이 헐리우드 클럽에서
경비원이 11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의 다니엘 샌디퍼로 알려진 이 경비원은 한 무리와 언쟁을 벌이다 구타를 당하기 시작했고 경비원은 바닥에 넘어진 채 발길질을 당하고 짓밟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급히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 경비원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과 경비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용의자들도 모두 도주해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다며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당 클럽은 현재 문을 닫았으며 클럽 앞에는 경비원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사 건물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시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의 기존 브랜드 이름과 파랑새 모양의 로고를 모두 X로 변경한 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사 옥상에 흰색의 밝은 조명으로 제작된 대형 새 로고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조물이 설치되고 건축 허가 여부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 건물 검사국의 대변인은 건물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새 구조물이 안전하게 부착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또 시 관계자들이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위터는 지난 24일 건물 모서리 벽에 부착돼 있던 기존 간판의 글자를 떼어내려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의 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여성을 흉기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영상을 녹화한 뒤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 마테오 카운티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39살의 살해 용의자 마크 매치코프를 범행 장소로부터 남쪽으로 48km가량 떨어진 산호세 지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매치코프는 지난 26일 오후 산 마테오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1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인은 살해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한 주민이 끔찍한 장면의 동영상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매치코프가 면식범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 정확한 살해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의 협의가 정례화될지 주목되는데 실무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친분, 또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평가합니다. 조현동 대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회의가 성사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 협의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세 나라 사이에 실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정상들이 만나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실무협의 차원에서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 정보 대응책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도했지만 한국 정부는 오염수는 3자 회의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 한일 양자 간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한미일 회의에서 먼저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과 별도로 한미일 공조협의체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거기까지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해병대가 예정돼 있던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앞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부 입단속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해병대가 어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해병대는 오전까지만 해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오후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백브리핑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해병대는 브리핑 취소 이유에 대해 국방부 법무검토에 따르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해병대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예정돼 있던 수사 결과 보고도 취소했습니다. 사전에 보고 일정 조율해놓고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밝히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건지 해병대 측에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는 사고 발생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자체 수사를 마쳐 부실 수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고 최수근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1사단장을 보직해임했을 뿐 어느 범위까지 어떤 수준으로 징계를 내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지휘부가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예하부대에 시달한 지휘 및 강조 말씀에서 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장병들을 누가 왜 거센 물살 속으로 내몰았는지 의문이 계속되는 상황. 오락가락 행보에 해병대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방송사와 OTT의 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게 하는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기관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문을 닫은 누누TV. 방송사와 OTT가 방영하는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공짜로 볼 수 있어 한 달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비용도 치르지 않고 무단으로 중계해온 겁니다. 저작권 피해 규모만 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차단을 위해 거쳐야 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금의 주 2회에서 상시로 늘리고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 둔 서버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기관과 동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물리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상습적인 경우 양형 기준을 최고 징역 5년까지 높이는 걸 추진합니다. 또 공익신고를 할 경우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정도 하면 대형화는 막을 수 있으니까 광고 차단과 같은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고민들도 앞으로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엔 불법 사이트들의 수익원이 되는 광고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오늘 한국의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6도, 전남 화순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과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습도도 높아 체감 온도가 더 높은데요. 이런 무더운 날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로만 올해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벌써 1,100여 명이고 숨진 사람은 13명으로 작년에 2배에 달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의 집계까지 합치면 사망자 규모는 20명에 육박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에만 야외 작업을 하던 70대 이상 노인 5명이 전국에서 숨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가능하면 낮 시간 작업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면 1시간에 15분씩은 쉬도록 권장합니다. 또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체온을 낮추고 최소 2명 이상 함께 일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위치를 미리 알려 위급 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가운데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확장해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15km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이미 오키나와 지역에는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반면 일본 수도권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이타마현 마을은 39도를 기록했고 군마현은 38도, 도쿄와 교토 등도 35도를 넘어서면서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도쿄에선 지난달에만 온열 질환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망자가 7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이슬람 강경파 지도자 모임을 겨냥한 폭탄 테러 공격 사망자가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부상자도 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당국은 군 헬기 등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적대 관계인 IS가 공격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고의적인 표적 공격을 규탄하며 파키스탄 정부, 국민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에서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에서 경찰견들이 무더기로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인디애나주 미시간시의 훈련시설로 이송되던 중 경찰견 18마리 중 8마리가 차량 화물칸에서 폐사한 채 발견됐는데요. 운전자는 100km 가까이 차를 몰고 가던 도중 개들이 짖는 소리에 화물칸을 확인했고요. 에어컨이 고장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60개 대도시 지역에서 유료 회원 주문의 절반 이상을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 배송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 배송 시간을 이틀에서 하루 안으로 줄이는 데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일 배송한 상품이 18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지난 201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도 상품 배송 속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향후 2년간 소형 물류센터를 2배로 늘리고 월마트도 수천 곳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주문 배송 창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차를 마신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파타야 중심가 대마 카페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마 차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국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무슬림계로 알려졌고요.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관광객은 대마차와 물을 주문했지만 대마초는 피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태국에서는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해 가정 내 재배를 허용했고요. 대마초 관련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카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는 곰, 그런데 엉덩이 부분 주름 보이시나요? 이 모습 때문에 곰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 동물원에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말레이곰으로 알려졌는데 AP통신과 가디언, 더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도 중국에서 곰의 탈을 쓴 사람 논쟁이 불붙었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동물원 측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말레이곰은 약 1.5m 키의 몸무게는 20에서 80kg으로 다른 곰들과 생김새가 다소 다르고요. 동물원 측은 진짜 곰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언론의 근접 취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머세디스 벤츠를 운전하는 분들, 특별히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 모든 머세디스의 76가지의 모델이 직접 임팩된 15만 가까이 있는 차들의 임팩된 리컬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GLE, GLS, C-Class, E-Class, S-Class, the Maybach Class, 그리고 여러분이 EQS 좋아하는 New Electric System에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집중해가지고 우리 머세디스 벤츠를 타시는 분들, 특별히 2021년, 2022년, 2023년의 차는 76가지의 캐터고리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냐? 운전을 하다가 소리도 안 나고 아무 문제 없는데 malfunction sensory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cluster된 malfunction 앞에 잠깐 불이 들어와. 근데 운전하는 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거를 볼 때는 꼭 빨리 들어가서 서비스 센터에서 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센서리가 들어오는 이유가 fuel system에서 engagement가 stop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가스를 운전하는 차들은 fuel system의 가스가 엔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가 막힐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막히면 아예 차가 멈추고 운전이 안 돼요. 근데 멈추기 전에 malfunction 시스템이 클러스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2023년 머세디스의 모든 76가지의 모든 캐터고리에 있는 차들을 운전하고 있으면 꼭 빨리 수리를 가서 하시고 그 수리 기록 가지시고 그거 갖고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앞에는 지금 와서는 문제가 안 돼도 이거를 안 고치면은 1년 후에 2년 후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fuel 시스템에 dangerous한 컴포넌트가 엔진까지 안 들어가면은 차가 아예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빨리 집중해가지고 센서리가 malfunction이 되는 불을 보면은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 대형상의 전문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며 성인물을 보는 운전자의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택시기사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한 동영상 보는 택시기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택시 뒷 유리창 너머 운전석에 거치된 휴대전화 화면에 각종 성인물이 가득합니다. 글쓴이는 어제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고 적었는데요. 앞에 가던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다 급정거를 해 자세히 보니 기사분이 성인물을 보고 있었고 하나하나 눌러보며 취향에 맞는 영상을 고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엔 한 버스 승객이 승용차 안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는 운전자를 목격한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영상물 시청 모두 엄격히 금지돼 있죠.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판사에게 사고 영상을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판사가 시간 없다며 끝내 안 본 영상은 길지도 않은 단 36초짜리였는데요. 주행 신호로 바뀌고 몇 초 뒤 차량이 천천히 출발하죠. 그런데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 왼쪽 뒤편 중앙 분리봉을 넘어 뛰어오다 부딪혀버립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보받았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직결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당시 판사에게 사고 영상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볼 시간 없다며 묵살됐다는데요. 누리꾼들은 횡단보도라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아무리 즉결 심판이라도 30초 남짓한 영상 한 번 볼 시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는 요즘 사람만 더운 게 아니죠. 불가마 더위에 지친 곰 한 마리가 급기야 주택 수영장까지 들어와 몸을 담그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흑곰 한 마리가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땡볕 더위를 피하려 물을 찾아 들어온 건데요.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경찰이 지난 28일 주택가에 곰이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곰은 경찰이 도착하자 짧은 피서를 끝내고 이 수영장에서 나와 집 뒤 숲 쪽으로 준행량 쳤다는데요. 2만 5천 마리에서 3만 마리의 흑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에는 최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곰이 출몰한 현지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면서 사람도 동물도 모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네요. 무더위에 간담 서늘해지는 영상 하나 볼까요? 카타르의 마천루 사이에 한 발 한 발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는 모습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에스토니아 출신의 줄타기 전문가 얀 루스인데요. 카타르 루사엘 마리나의 아이코닉 타워 사이에 줄을 연결해 건너는 데 성공했는데 고공 줄타기가 이뤄진 높이는 무려 185m, 아슬아슬 건넌 줄 길이만 150m나 됐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